미리엘 주교는 왕당파라고 책에서 계속 언급되죠. 그의 아버지는 귀족이었는데 그의 집안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망한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주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교는 지금으로 치면 최소 도지사급의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몸을 돌려 느닷없이 말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는 웬 늙은이이고 폐하. 미리엘 씨는 말했다. 폐하께서는 한 노인을 보고 계시었고 저는 한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황제는 바로 그날 저녁 추기경에게 사자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리엘 씨는 디뉴의 주교로 임명되어 무척 놀랐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은 게 아니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미리엘 신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으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주교로 발령 나자마자 한 일이 멋진 주교관과 아주 오래된 병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혁명에 참여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낡은 세계를 무너뜨렸소. 권리에는 분노가 있는 것이오. 주교님, 권리의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요. 그야 어쨌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프랑스 혁명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래 인류의 가장 힘찬 한 걸음이었소. 미완성이긴 했지. 그러나 승부했소. 혁명은 모든 사회적 미주수를 끄집어냈소. 혁명은 인간의 정신을 온화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위안하고 밝게 하였소. 레미제라블을 즐기고 싶다면 이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를 지배했던 부르봉 왕가의 모습입니다. 이 루이 14, 15, 16세는 한 번의 왕위에 오르면 거의 평균적으로 50년씩을 하게 됩니다. 총 150년간을 루이 14, 15, 16세가 이끌게 되는데요. 이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 때에 와서 위기가 결국 오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3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를 뺀 나머지는 다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당시 프랑스 사회는 성직자와 귀족이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들이 토지 40%를 소유했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8% 제3신분에는 농민, 노동자, 변호사, 의사, 부유한 상인들이 포함되는데요. 프랑스 혁명기에 그려진 이 당시 그림을 보면 제3신분의 사람들이 나머지 둘을 먹여 살리는 것을 풍자한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에 드러냈는데요. 이 시대 귀족과 평민들의 갈등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보면 됩니다. 백작의 하인 피가로와 백작 부인의 하녀 수잔나가 결혼하는 과정을 다루는데요. 백작의 바람기를 혼내고 골탕 먹이라고 하죠. 백작, 당신은 절대로 수잔나를 얻을 수 없어. 귀족의 신분, 부, 높은 지위, 품위 그런 것들을 다 지녔다고 우쭐대지. 하지만 그처럼 다양한 특권을 위해 당신이 스스로 한 일이 대체 뭐가 있지? 세상에 태어나는 수고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모든 것을 누리지만 백작이 한 거라고는 귀족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다. 이 작품은 바로 신분 제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해줍니다. 이미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었던 시기였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자를 통해서 또 신분이 잘 드러나죠. 그리고 또 복장을 봐도 모자를 봐도 누가 높은 신분이고 누가 제3신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야 구식이야 이 구닥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반대편에선 신식이 너무 유치해 서로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된 말로 서로 디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